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파트 1, 그죠? 4과목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의 파트 1인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명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인데 파트 이름도 역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대시 1이라고 제가 했죠. 그죠? 왜 대시 1으로 했는지는 뒤에 가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파트 2에 무려 섹션이 17개나 존재합니다. 17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직업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능력 단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통상 한 80에서 100시간 정도를 소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굉장히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도 많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1로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20강까지 하고 또 두 번째 파트 하고 뭐 혹시나 뭐 그때까지 다 끝이 나면 두 개로 끝나면 되는데 혹시나 또 더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트 3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그걸 떠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이제 4과목은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1파트는 우리 이미 했어요. 1장, 그죠? 서버 프로그램 구현. 자, 이제 2파트 2장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이 4과목에서 10문제 중에서 기출이 된 게 무려 4.5문제 이상 기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0문제가 아니죠. 20문제니까 10문제 이상 나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꽈락 40점이잖아요. 그죠? 40점인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3장을 다 맞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절반의 득점, 그러니까 10문제 정도가 나왔다면 5문제라도 맞추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꽈락을 피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1, 2, 3, 4, 5과목 중에서 그 과목들 다 잘 치면 뭐예요? 4과목 여기에서 꽈락 나버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전공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그 부분 그런 그 전공 학도들도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고득점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언어잖아요, 언어. 그죠?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며 아울러 그 관련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빨간색 줄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야 뭐 몇 프로 아니 1%도 채 안 나왔기 때문에 빨간색 줄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나 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에서는 이제 빨간색 줄이 나오면
웬만하면 단어다, 용어다. 그러면 외워야 되고, 2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부할 것들은 외워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목표를 5문제나 6문제 정도를 목표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는 17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부터 시작해서 변수, 연산자, 입출력, 제어문, 반복문,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과 문자열, 포인터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이런 것들은 대다수 C 언어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로 이제 다 추가가 된 것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어떤 걸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무엇이며 스크립트 언어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선언형 언어는 뭐이며 라이브러리는 이제 우리가 안다 그죠?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예외 처리는 또 어떻게 하며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공학도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비전공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0점을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섹션 01부터 섹션 06 있죠. 예, 반복문.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도 디테일하게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이제 뭐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맞추자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역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우리가 한두 문제 더 맞추면 안정권에 7, 8문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40점을 우리가 조금 딱 여기에 턱걸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한 5, 60점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 이제 또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형태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렇게 17개의 섹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강의를 해야겠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파트 1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아니, 파트 1이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다시 1이라고 적었던 이유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거를 20강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있느냐? 어렵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4과목에서 자, 파트 2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섹션 01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로. 자, 데이터 타입. 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데이터에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도 있고, 그리고 그냥 A라는 문자도 있어요. 문자.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1이라는 정수도 있고요. 그리고 1.2라고 하는 실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데이터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만은 딱 보면 아하, 이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정수라면 int라는 부분에, 아니면 short, 그죠? int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 타입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nt 이렇게 적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int a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10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struction에 이제 소위 말해서 명령을 여기까지 일단 실행하고 그 다음 거를 실행해라라는 게 바로 세미콜론이에요. 아시겠죠? 예, 요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int 타입이니까 이거는 정수의 기본형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정수의 디폴트 타입이다 보니까 정수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부호가 있는 정수, 음수,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A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저장이래. 여기에 설명을 해놨죠.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한다. 변수, 베리어블이에요. 베리어블이라는 뜻은 변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윗부분에는 이제 뭐 OS 영역, 뭐 시스템 영역 이렇게 다 따로 이제 여기에 주기억 장치, 램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특히 이것도 객체 지향 언어랑 절차 지향 언어, 즉 C 언어라든지 그리고 C++이나 자바 이런 거 언어처럼 객체 지향 언어예요. C++이랑 자바는. C는 근데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C 언어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C 언어는 과거에, C 언어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셈블러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코볼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C 언어 이후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객체 지향 언어, 즉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 여기에는 C++, 그리고 자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던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C 언어를 기준으로 두느냐? C 언어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C 언어는 1970년도 벨 연구소, 미국 벨 연구소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 탑3 안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왜? 그만큼 아직까지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베디드 분야에 많이 쓰여요.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분야에 여러분들이 이제 칩셋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칩셋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데이터 프로그램을 심을 때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변수라는 거 요렇게 제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수형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트는 4바이트를 할당을 합니다. 4바이트는 우리는 1바이트가 8비트라는 거는 다들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4바이트만큼 어디다가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뒤에서 이제 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바이트만큼 뭐 A라는 변수명, 별칭이죠. 그죠? 변수명이에요. 여기에다가 4바이트, 32비트만큼 어떻게 알아? 공간을 할당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산자가 왔죠.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입되는 거예요. 그죠?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int a 하고 니꼬르 마이너스 10 하고 세미콜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다시 a는 다시 2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수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여기에다가 2라고 덮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 있던 이 값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를 하고,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변수는 데이터 타입 요거죠. 그죠? 데이터 타입의 바이트 수만큼 해당 바이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4바이트만큼 어디 스택이라는 공간, 지금은 스택이라는 공간 이렇게 구별 지어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에 4바이트만큼 공간을 할당하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은 변수, 그죠?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것, 그죠? 데이터의 형식, 문자열이 안녕하세요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A와 같이 문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문자는 하나를 의미를 하죠. 문자열은 여러 문자가 합쳐진 것을 문자열이라고 해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의 형식. 그래서 그 변수, 여기에 int 타입의 변수 a를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변수가 되어서 변수명이 되는 거죠. 되어서 여기에다가 a라는 별칭으로, 이 a라는 별칭 변수명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 다른 데이터를 할당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예. 만약에 여기에 변수명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데이터가 할당이 됐는지 찾아갈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문자형, 그리고 정수형, 그리고 실수형 등의 어떤 형식의 값을 저장을 할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여 변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선언을 하고 초기화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int a 이렇게만 적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만큼 a라는 별칭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아무런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라고요? 그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기에 0이라는 값을 라도 대입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초기화를 했는 줄 알고 덜컥 출력이라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값들을 흔히 쓰레기 값이라고 해요. 쓰레기 값. 더미 데이터.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아주 잘 갖추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수 타입도 있고 A라는 문자형도 있고 1.2라는 실수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형식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이와 같은 int와 같은 데이터 타입, 이게 바로 내가 이 변수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언을 이렇게 하고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보통 C 언어만 해도 1년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언어잖아요. 여러분들 영어가 하루 만에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추후에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기를 시험을 치실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아듣겠죠. 필기를 합격을 했으니. 그런데 대충 공부하고 그냥 당일치기를 공부를 해서 기출문제만 위주로 봤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뭐지? 이거는 무슨 걸 의미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말을 하지만 이 정보처리 기사도 제가 강의를 하러 들어가면 이 부분이 가장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맞닥뜨리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 타입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방금 봤듯이 정수 타입, 인티저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정수, 즉 다시 말해서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그리고 롱롱 이렇게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바이트 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1,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100 이와 같이 소수점이 없는 걸 저장하는 것이 바로 정수 타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 타입. 자, 플로팅 포인트 타입. 자, 플로팅 포인트가 뭐예요? 플로팅이라는 거는 둥둥 떠다닌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동 소수점 또는 떠돌이 소수점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우리가 1점 해서 뭐 파이 같은 경우도 3.14596 59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그냥 3.14로 쓰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과학적인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죠? 실수를 전체 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실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와 가수 부분이 있죠. 맞습니까? 지수가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지수가 뭐예요? 예. 지수가 우리가 이렇게 1.7 이렇게 돼 1.7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지수예요. 지수. 그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0.75죠. 그죠? 소수 부분이. 그리고 이와 같이 곱하기 10의 2승 이걸 두고 우리는 가수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소수점 타입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실수를 저장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부동소수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지수와 가수로 저장이 되는 부동소수점 타입 실수 타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숫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숫자에는 뭐예요? 정수하고 부동소수점 타입인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자 타입 캐릭터 타입이라고 해요. 캐릭터가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문자 말씀드렸죠. 그죠? 한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한다. 특히 얘는 싱글 코테이션 작은 따옴표 안에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이해가요? 예. 요렇게
요렇게 되어요. 요게 이제 캐릭터 타입입니다. 문자 타입.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었죠. 뭐 안녕하세요 이런 문자가 여러 개 모여서 문자열을 이루죠. 그걸 두고 우리는 문자열 타입, 즉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스트링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로 얘기해서 딱 이렇게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딱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퍼런스 밸류라고 하는데 이제 참조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놈을 통해 가지고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그죠? 문자열이 이렇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여기에 안녕하세요 혹은 헬로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공간의 시작 메모리의 시작 주소 있죠. 시작 주소를 얘는 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표시를 합니다. 문자 타입과 문자열 타입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싱글 코테이션 작은 따옴표 문자열 타입은 안녕하세요니까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입니다. 혹은 큰 따옴표라고도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불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불린 타입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if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else if문도 배우게 될 거고요. 이런 구문들은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이런 구문들을 배울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조건을 주거든요. 수식이 올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true와 false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가 뭐예요? 만약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참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블럭이 있어요. 실행 문장이. 실행 문장을 실행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 이거는 생략합니다. 실행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게 바로 true와 false, 조건의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하여 저장할 때 사용을 하고요. 기본값은 false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C 언어는